하루 종일 바쁘게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세요? 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놀라운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비법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도 생애 주기가 있고 생체 리듬이 활발한 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체 주기에 따라 일을 잘 분배해서 처리한다면 적은 시간을 들이고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사람들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생체 리듬에 맞춰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만 알고 있다면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하루를 훨씬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생활에 꼭 활용하는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이 습관 하나만 장착해보세요. 앞으로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낮잠의 놀라운 효과. 낮잠은 하루를 보내면서 생긴 얼음판 위홈 같은 정신적 상처를 말끔하게 없애준다. 잘 알려진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낮잠을 40분 정도 잔 우주인들은 반응 시간이 34% 빨라지고 각성도가 2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항공관제사들에게도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낮잠을 잠깐 자면 각성도가 예리해지고 근무 실적도 올라간다. 이탈리아의 순찰차 근무경찰의 경우 오후 근무와 저녁 근무가 시작되기 직전에 낮잠을 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교통사고를 낼 확률이 48%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버클리 캠퍼스의 연구에 따르면 오후의 낮잠은 두뇌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한다. 낮잠을 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보를 간직하는 시간이 더 길다. 낮잠을 자는 사람은 낮잠을 자지 않거나 그 시간에 다른 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복잡한 문제를 풀 확률이 2배 높다. 낮잠은 단기 기억력뿐 아니라 얼굴을 보고 이름을 떠올리는 것 같은 연상 기억력도 높여준다. 낮잠이 두뇌에 미치는 전반적인 혜택은 나이가 들수록 커진다. 낮잠에 관한 문헌을 개관한 어떤 학술 자료에 따르면 밤에 충분한 숙면을 취한 사람이라도 낮잠을 자면 기분이나 각성도나 인지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특히 덧셈, 물리적 추리, 반응 시간, 기호인식 같은 부분에서 낮잠은 대단한 효과를 발휘한다. 낮잠은 심지어 몰입의 강도를 증가시킨다. 몰입은 창의력의 강력한 원천이다. 낮잠은 또한 건강 전반을 좋게 만들어준다. 낮잠은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낮잠을 잘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혈압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약 20년 동안 낮잠을 연구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약 10분에서 20분 정도 자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런 짧은 낮잠은 깨자마자 일에 달려들어 성과를 내야 하는 직장에서 이상적이다. 휴식은 게으름의 징표가 아니라 활력의 상징이다. 낮잠을 완벽하게 자는 법. 1. 자신의 오후 최저점이 언제인지 찾아내라. 일반적으로 컨디션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일정한 시간대를 확인하라. 그런 순간은 대개 잠에서 깬 지 7시간 뒤에 온다. 이때가 낮잠 자기 가장 좋은 시간이다. 2. 평온한 분위기를 만들라. 귀마개나 헤드폰이나 눈가리개를 사용하여 소리나 빛을 차단하는 것도 좋다. 3. 반드시 커피를 한 잔 하라. 혈관에서 카페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25분 정도는 지나야 한다. 그러니 눕기 직전에 마시는 것이 좋다. 4. 25분 뒤에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하라. 30분 넘게 낮잠을 자면 수면 무기력증이 엄습해서 회복하려면 따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잠자는 시간이 5분도 안 되면 낮잠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러나 10분에서 20분 정도 낮잠을 자면 각성도와 정신적 기능이 크게 올라가고 졸린 느낌이 많이 사라진다. 대부분의 경우 잠드는데 7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알람을 25분 뒤로 맞추는 것이 가장 좋다. 잠을 깰 때면 당연히 카페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5. 꾸준히 반복하라. 낮잠을 습관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가끔 자는 사람보다 낮잠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휴식의 놀라운 위력. 1. 잠깐이라도 쉬는 편이 좋다. 휴식도 가끔 취하는 것보다 잠깐씩 자주 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짧은 휴식이 효과적이며 아주 극소량의 휴식조차 도움이 될 수 있다. 2.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편이 낫다. 앉아만 있는 것은 흡연만큼이나 해로운 습성이다. 앉아있으면 최저점의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 따라서 1시간에 단 5분이라도 일어나 걸어야 한다. 1시간에 5분씩 일어나 걸으면 에너지 소비와 집중력이 높아져.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오후 늦은 시간의 피로감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순간 돌풍의 활력은 30분 걷기보다 효과적이다. 3. 혼자 쉬는 것보다 사람들과 어울려 쉬는 쪽이 낫다. 4. 실내보다는 밖이 좋다. 자연 속에서의 휴식은 원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나무나 꽃, 강, 냇가가 가까이 있으면 정신적 회복력이 강해진다. 단 몇 분이라도 자연을 가까이 하라. 5. 일은 깨끗이 잊어라. 멀티태스크가 가능한 사람은 1%도 안 된다. 그런데도 휴식을 취할 때 우리는 종종 머리를 써야 하는 까다로운 활동을 같이 하려 한다. 문자를 확인하거나 동료들과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잘못된 휴식이다. 쉬는 중에도 일을 생각하면 스트레스만 더 쌓인다. 과학자들은 100여 년 전부터 지력이 하루 동안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이를 측정하기 시작했다.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무의미하게 나열된 단어를 외우고 기억하게 하는 실험을 통해 사람들의 기억력이 밤보다 아침에 더 좋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이 분야에서 선구적 업적을 세웠다. 이후로도 여러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두뇌 활동을 탐구해서 3가지 핵심적 결론을 이끌어냈다. 첫째, 우리의 인식 능력은 하루라는 시간 단위 속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 우리는 보통 16시간 정도 깨어있지만 그 시간에도 인식 능력은 계속 변하는데 그 기복은 규칙적이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시간보다 저 시간에 더 똑똑해지고 더 두뇌 회전이 빠르고 더 창의적이 된다. 둘째, 이런 하루의 기복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심하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중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과의 변화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이상의 술을 마셨을 때 운전 기능의 변화에 비교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시간대에 따른 효과는 인식적 업무에 대한 실적에서 20%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셋째, 일하는 방식은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영국의 심리학자 사이먼 포카드는 이렇게 말한다. 아마도 시간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들이 제시하는 중요한 결론은 특정 과제를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그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일 것이다. 예를 들면 작곡가 차이콥스키는 보통 아침 7시와 8시 사이에 일어나 책을 읽고 차를 마신 다음 산책을 했다. 9시 30분에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몇 시간 정도 작곡을 했다. 그런 다음 점심을 먹고 오후에 다시 산책을 했다. 5시에 그는 다시 자리를 잡고 앉아 몇 시간 더 작곡을 한 다음 오후 8시에 저녁을 먹었다. 150년 뒤에 작가 조이스 캐롤 오프의 일상도 비슷한 리듬이었다. 그녀는 보통 아침 8시부터 8시 30분 사이에 글을 쓰기 시작하여 오후 1시까지 일을 했다. 그런 다음 점심을 먹고 오후 휴식을 즐기다 4시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여 7시쯤 저녁을 먹을 때까지 계속했다. 차이콥스키도 우치도 최고점 최저점 반등의 리듬을 탔다. 다른 창작가들은 다른 리듬을 탔다. 창작자들의 하루 일과를 기호화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측 가능한 분포도를 찾아냈다. 창작자들의 약 62%는 최고점 최저점 반등 패턴을 따랐다. 그들은 오전에 작업에 몰두했고 그 다음에는 적당히 빈둥거리다가 다시 큰 부담이 없는 작업에 잠깐 열중했다. 핵심은 간단하다. 각자 자신의 유형을 알아내고 해야 할 과제를 파악한 다음 적절한 시간을 고르면 된다. 일정을 조절할 수 있다면 맑은 정신으로 집중력이 필요한 중요한 일을 최고점에 배당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일, 즉 탈옥제로 혜택을 받는 일은 반등 시간에 넣어라. 어찌됐든 대수롭지 않은 일을 최고점 시간에 넣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동차를 만들든 아이들을 가르치든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중간 시간을 구심해야 한다는 점이다. 오후는 아침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을 안다. 로버트 프로스트, 웬.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타이밍이 과학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인다. 타이밍의 과학은 인간의 조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꿰뚫어보고 더 영리하게 일하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다면적이고 다방면에 걸친 최선의 학문이다. 사람들은 매일 무언가를 하지만 무얼 하는지는 모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헛소동 중에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